여러분, 검은 콩 자주 드시나요? 검은 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블랙푸드를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건강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검은 콩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과 꿀팁 레시피까지 검은 콩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식품인데요. 특히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또한 검은 콩은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이 4배 더 뛰어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검은 콩의 또 다른 효능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흰머리와 탈모 예방.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도 우유의 3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서 모발 성장 및 건강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토코페롤과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여 모발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흰머리와 탈모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 당뇨병 예방. 검은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과 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중년 여성에게 도움. 검은 콩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특효라고 합니다. 검은 콩에는 일반 노란 콩과 비교할 때 이소플라본의 양이 많지 않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월경전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 검은 콩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레시틴 성분은 치매를 일으키는 성분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 집중력 및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치매 예방 및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체내 활성산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 및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비만 예방. 검은 콩은 저지방이면서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단백 식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식사량을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은 블랙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성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복부비만 위험이 2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심장 건강 개선, 암 예방, 성인병 예방, 빈혈 예방,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에 이로운 영양 만점 음식입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1.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혈당 변동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부와 함께 섭취 시 시너지가 배가 되어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두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위에 카드를 눌러 그 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2. 미역과 다시마, 검은 콩의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 등 비타민이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를 상호 보완하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식초. 식초와 검은 콩은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조합인데요. 식초는 몸에 쌓인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검은 콩은 몸에 쌓인 독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여 함께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방분해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초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검은 콩 건강하게 먹는 방법. 검은 콩은 트립신 저해제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00시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섭취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콩밥으로 섭취하여 소화 흡수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콩밥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콩을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 삶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쉽게 먹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선 검은 콩은 1컵 준비해 주세요. 1. 검은 콩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2. 깨끗하게 씻은 검은 콩은 물 2컵을 부어 20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3. 20시간 이상 불린 검은 콩은 압력 밥솥에 넣고 물은 소주잔 1컵 정도만 부어주세요. 4. 백미 취사로 눌러주시면 밥처럼 물기 없이 아주 맛있는 보약콩이 됩니다. 소화도 잘 돼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검은 콩만 드셔도 맛있고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검은 콩 꿀팁 레시피로 검은 콩 두유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검은 콩은 깨끗이 씻은 후 물 4컵을 부어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2. 냄비에 불린 콩과 물을 그대로 다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3. 끓어오르면서 나오는 거품은 걷어내줍니다. 4. 중불로 줄여주세요. 콩이 익으면 둥둥 뜨기 시작하는데요. 주걱으로 두어 번 저어준 후 약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6. 잘 익은 콩은 체에 받쳐주고 콩물도 잘 받아주세요. 7. 믹서기에 콩과 콩 삶은 물도 자작하게 넣어주세요. 8. 아몬드와 소금도 넣어준 후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두유의 농도는 콩물을 추가해가며 조절하시면 됩니다. 9. 컵에 따르고 당도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완성입니다. 검은 콩 두유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으며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작용.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소화장애나 가스 형성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고 12시간 이상 불려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검은 콩 효능에는 1. 흰머리와 탈모 예방 2. 당뇨병 예방 3. 중년 여성에게 도움 4.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 5. 비만 예방.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두부, 미역과 다시마, 식초.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검은 콩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있어서 12시간 이상 불린 후 충분히 찌거나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은 건강에 좋지만 이 네 가지 사람들에게는 큰 금기입니다.
검은 콩은 건강에 좋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검은 콩물은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월요일, 미네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는 사람. 검은 콩물에는 체내 물질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피트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트산염은 철, 아연, 구리, 인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검은 콩물을 이용하여 철분, 아연, 칼슘, 구리, 칼슘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빈혈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검은 콩을 다른 음식과 함께 사용하는 이상적인 시간은 약 4시간 간격입니다. 화요일, 대장염, 설사,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은 검은 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시고 싶다면 꼭 볶아서 소량씩 사용해야 한다. 수요일, 어린이와 노약자는 검은 콩의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체질이 약한 사람은 검은 콩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며 쉽게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검은 콩을 먹지 말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을 멀리하세요.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 당근과 오이. 당근에는 비타민 어의 모체인 카로틴이 대단히 많아 백지의 4I, 유, 내 비타민 어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반면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를 오이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근과 오이를 섞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스코르비나제는 산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채 등을 만들 때에는 식초를 미리 섞으면 비타민 C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간과 곶감 수정과. 간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복합체, 적당량의 지방, 철, 구리, 코발트, 망간, 인, 칼슘 등 빈혈이나 스태미너 증강에 필요한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 간의 효과를 알게 된 사람들이 강장식품으로 간은 날 것이 좋다는 말을 퍼뜨렸지만 간은 날 것 혹은 익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배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간의 영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지만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먹으면 영양 손실이 매우 커진다. 감이나 곶감에는 탄닌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탄닌은 다른 식품의 철분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닌과 철분이 결합해서 탄닌산 처리되는데 이것은 결합이 단단하여 녹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간과 감 종류를 같이 먹는 것은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치즈와 콩.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다. 뿐만 아니라 치즈에는 백지 중 칼슘이 600mg 이상 들어있다. 콩도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기는 하나 칼슘보다 인산의 함량이 월등히 많다. 치즈와 콩류를 함께 먹으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져 영양 성분인 인과 칼슘이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 오이와 무. 오이와 무에는 수분이 95%와 90%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중에는 C가 가장 많이 있다. 흔히 무와 오이를 곁들이는 김치나 음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배합이다. 오이와 무에는 비타민 C가 각각 13mg와 15mg가량 함유되어 있지만 오이에 있는 비타민 C는 칼질을 하면 세포에 있던 아스크로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온다. 이것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이므로 오히려 무와 오이를 섞으면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미역과 파. 미역은 칼슘 요오드가 풍부한 저열량 식품으로 미끈미끈한 성분인 알긴산이 풍부하다. 이 알긴산은 다이어트라 피버라 불리는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침착 예방 효과와 농약 등 공해 물질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파도 미역과 마찬가지로 미끈미끈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역 요리에 파를 넣으면 너무 미끄러워 음식 맛이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알긴산의 흡착력이 떨어지고 만다. 토마토와 설탕, 고기나 생선 등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위 속에서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하며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토마토에는 루틴이 들어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환자들의 음료로 토마토 주스가 좋은 것은 유기산이 적어 자극성이 적은 데다 영양가가 우수하고 소화성이 좋기 때문이다. 토마토 주스는 1928년 처음 상품화되어 꾸준히 애용되어 왔다. 토마토 착즙에 소금을 0.5%가량 넣고 살균해서 만들고 있다. 토마토 백지 중에는 나트륨 EM기과 칼륨 230mg 들어있다. 칼륨은 짜게 먹어서 생기는 나트륨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다.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주스로 가공할 때 소금을 넣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소금의 양을 줄이자는 운동에 따라 소금을 안 넣고 만든 제품도 나오고 있다. 서양에선 토마토가 샐러드나 요리 재료로 이용되는데 한국에선 식후 과일로 먹는 일이 많다. 체내에서 설탕을 신진대사하기 위해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B의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토마토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맥주와 땅콩. 맥주는 알코올을 45% 가지고 있는 기호성 음료여서 마실 때 간단한 스낵이나 안주를 곁들이게 마련이다. 가장 흔하게 먹는 것이 땅콩이다. 고소한 땅콩 맛이 쌉쌀한 맥주와 잘 어울리고 땅콩이 함유하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 B군은 간을 보호하는 영양 효율도 높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땅콩도 보관 저장을 잘못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겉껍질과 속껍질까지 까서 만들어진 것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은 먹기는 편하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땅콩은 껍질을 벗겨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지방이 산화되어 유해한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는 배아 근처에 검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렇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무심코 집어먹는 맥주 안주로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장어와 복숭아, 육류나 혹은 생선류의 고기를 먹고 나서 흔히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장어 요리를 먹은 후 복숭아를 먹으면 좋지 않다. 장어는 옛부터 보신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절적으로 비타민어가 부족되기 쉬운 여름철에 비타민어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장어 요리를 먹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다. 장어에는 지방이 21%, 단백질이 16%나 들어있는 영양식품이다. 비타민어는 일반 식품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특히 장어의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생리적 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장어의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그 영양가가 매우 높다. 만일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인체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세포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항체 형성도 지장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복숭아는 아미노산이 유리 상태로 함유되어 있고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독특한 맛을 낸다. 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가 나기 쉽다. 그 이유는 장어의 지방 소화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인데 21%나 되는 지방은 평소 담백하게 먹던 사람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당질이나 단백질에 비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장에서 소화효소인 리파아제의 영향을 받아 소화된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위에서 변하지 않으며 12지장을 거쳐 소장에 도달한다. 12지장과 소장은 위와는 달리 알칼리성이다.
그러므로 새콤한 유기산은 장에 자극을 주며 지방이 소화되기 위해 작게 유화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자칫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커피와 프림. 커피 원두에는 카페인이 1.3%, 타닌이 8% 정도 들어있어 맛이 매우 쓰다. 볶아서 물에 우려 마시는 커피에는 카페인 0.04%, 타닌 0.06%가 들어있다. 이 쓴맛을 중화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커피에 우유를 타서 마시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런데 우유에는 너무 수분이 많아 커피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 우유에 크림이 이용되어 왔다. 이 크림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개발된 것이 프림 또는 커피메이트 등이다. 식물성 유지에 물엿 등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환영받게 되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안 넣는데 프림은 34스푼 이상을 아무렇지 않게 타서 마시고 있다. 설탕 일지은 4K칼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데 프림은 5K칼 이상의 열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체중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프림이 안 들어있는 묽은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